오늘은 11차 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개학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까지 선생님하고 1학기 내용이니까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점점 과제를 하는 학생들 수도 줄어들고 영상도 대충 시청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본인들 손해고요. 선생님이 개학하면 과제 피드백도 함께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안 하신 친구가 있다면 그냥 들어가서라도 한번 이전 차시 것도 꼭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어려운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과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전류는 전지의 무슨 극에서, 그렇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라는 아이는 이동한다면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서 서로 반대 방향이다. 왜 반대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전자가 나중에 발견되면서 반대로 그냥 두기로 했다고 했었죠.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흐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고, 전압이라는 밀어주는 건전지와 같은 전압이 있어야 되고, 이것의 단위는 V 볼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2번 도전에서 전자들이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선생님 지난 시간에 도전에서 전자가 이렇게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흐르는 경우는 전류가 흐를 때라 그랬죠. 그래서 흐르는 상태입니다. 선생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요,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전류가 흐르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한쪽 방향이 무슨 극? 그렇죠, 전류는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데, 이때 움직이는 요 놈이 누구라 그랬어요? 전자가 움직인다 그랬죠. 전자는 무슨 극에서? 그렇죠, 선생님이 이걸 뭘 잘못 설명했나요? 여기 그림이 잘못됐나요? A는 전지에 미안해요. 선생님이 지금 착각했어요. 전자가 지금 왼쪽에서 여러분 그림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전자는 무슨 극에서? 그렇죠,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B가 무슨 극 쪽에 연결되어 있고, 플러스 극, A가 무슨 극 쪽? 마이너스 극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선생님도 헷갈렸네요. 네. 자, 다음 전압에 대한 설명. 전류 했으니까 전압 해보겠습니다. 전하의 흐름이다. 이건 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류죠. 암페어 역시 전류예요. 그쵸? 전압의 단위는 아까 V 볼트를 사용한다 그랬고요. 전압이 증가하면 밀어주는 힘이 세지니까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증가한다.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전자가 원자와 충돌 때문에 발생한다. 요거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저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어요. 자, 수압에 의해서 물이 흐르듯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요 두 문제에서 이 문제 풀 때 요 두 가지,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의 세기도 같이 증가한다, 전자가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요 내용을 가지고 11차시 내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영상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 영상을 여러분이 보시기 전에 선생님과 한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상식적으로 내가 길을 가고 있어요. 내가 길을 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전자가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달려갈 겁니다. 그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선생님이 전자예요. 선생님이 전자인데 선생님이 전자입니다.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달려갈 겁니다. 달려가는데요, 잘 생각해 볼게요. 자, 나를 밀어주는 요 힘이 뭐라고 그랬죠? 전압이라고 했죠. 그쵸? 그럼 누군가가 나를 1이라는 힘으로 미는 거랑 100이라는 힘으로 미는 거랑 누가 더 빨리 달려갈까요? 그쵸? 100이라는 힘을 가지고 밀었을 때 빨리 달려가겠죠? 그럼 여러분은 벌써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전압이 커지면, 미는 힘이 커지면 전류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한 가지에 더 내용을 집어 넣을 거예요.
한 가지 내용을 더 집어넣을 건데,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가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어. 그럼 내가 그냥 사람이 없을 때 달려가는 거랑 사람들이 있을 때 달려가는 건 누가 더 빨리 갈까요? 똑같이 밀었다고 생각을 하면 미는 힘은 전압은 똑같아요. 자, 다시 전압과 전류 관계는 서로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지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방금. 그런데 미는 힘은 똑같이 12로 미는데 내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달려가는 거랑 4명의 사람을 제치면서 막 부딪히면서 달려가는 경우랑 누가 더 빨리 갈까요? 그렇죠. 아무도 없을 때 더 빨리 갈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도선은 없어요. 아무도 없는 전선은 없어. 전선 안에 누군가가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아이들이 있더라, 이 말이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아이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58쪽입니다. 밑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전기의 저항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에 저항한다 했죠. 그 저항을, 그러니까 나를 방해함을 뚫고 저항하면서 나가간다 해서 전기의 저항 또는 그냥 단순하게 저항이라고 쓰고요. 옴이라는 학자가 발견을 해서 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됐어요? 다시 나를 방해하는 걸 저항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해볼게요. 가는 길에 4명이 서 있는데 요만한 통로로 요만한 통로로 4명이 서 있는 거랑 통로가 다른 건데 요런 통로에 4명이 이렇게 서 있는 거랑 어떤 게 더 쉽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통로의 폭이 넓으면 갈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좀 덜 저항을 받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압이 같아. 미는 힘이 같은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저항인데 물질의 종류와 모양에 따라서 방해하는 정도가 달라요. 두꺼우면 똑같은 전선인데 두꺼우면 갈 공간이 많아지겠지.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똑같은 두께야. 똑같은 요런 두께인데 1번, 2번, 3번인데 1번과 3번은 똑같은 두께인데 여기에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서 있어. 어떤 게 더 힘들까? 네, 6명이 있을 때 더 힘들겠죠. 요게 저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저항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고요. 보고 마저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만원 지하철과 여유로운 지하철 내부의 모습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화면 속 상황에서 다음 칸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어느 쪽이 이동하기 더 쉬울까요? 네, 방해물이 적은 지하철 내부가 이동하기 더 쉽겠죠. 이러한 현상을 도선의 전기 저항에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형을 이용한 활동을 통해 전기 저항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못이 여러 개 박혀 있는 빗면에 공을 굴려보겠습니다. 공이 내려올 때 못에 부딪히며 이동에 방해를 받습니다. 빗면의 길이가 늘어나면 공이 내려오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빗면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이가 짧았을 때보다 공이 내려오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방해를 더 많이 받기 때문이죠. 걸린 시간을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는 첫 번째 빗면과 길이는 같게 하고 폭만 넓혀 볼까요? 못의 개수는 유지하겠습니다. 빗면의 폭이 넓어지면 폭이 좁았을 때보다 공이 내려오는 시간이 더 짧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걸린 시간을 확인해 봅시다. 그렇다면 공이 굴러 내려오는 빗면을 전류가 흐르는 도선 내부로 비유해 볼까요? 빗면 모양에서의 못은 도선 속 원자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빗면을 굴러가는 공은 전자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속의 전자들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처럼 직진하지 못하고 흐름을 방해받으면서 흐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전기 저항 또는 저항이라고 합니다. 저항의 크기는 옴을 사용하며 1옴은 1볼트의 전압으로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의 저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물질이 전기 저항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답은 거의 대부분의 물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 제품은 각각 다른 전기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열기의 니크롬선과 전구 속의 텅스텐은 적당한 크기의 전기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서로 다른 열이나 빛을 낼 수 있습니다. 구리는 상대적으로 전기 저항이 작아 전기 도선의 재료로 이용됩니다. 이와 같이 전기 저항은 물체의 재료에 따라 또 같은 물체라도 물체의 길이와 폭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저항에 대한 영상을 같이 잘 보고 오셨죠?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과 일치했던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교과서에 없으니까 반드시 필기 부탁드립니다. 자, 저항이란 우리가 뭐라 했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어디서 했지? 여러분 교과서 여기서 했어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저항이라고 한다. 그리고 단위는 옴이라는 학자가 써서 문어 대가리 같은 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됐죠? 그럼 이 저항은 왜 생기냐는 거예요. 저항이 생기는 까닭. 여러분 교과서 옆에 빈 공간이 있으니까 꼭 적어주세요. 자, 저항이 생기는 까닭. 저항은 왜 생길까? 생각을 해볼게요. 저항이 생겨. 자, 전류가 흘러. 전류를 방해한다 했으니까 전류가 흐를 때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는 말은 누가 이동한다 그랬죠? 전자가 이동을 한다 했죠. 그런데 그 안에 원자 핵도 있고 원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류가 흐를 때 이동하는 전자가 원자라는 놈들과 원자와 글자를 못 알아먹겠죠. 미안해요. 점점 글씨가 안 좋아지네요. 충돌하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많이 충돌하면 당연히 저항이 세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빗면 그림을 봤을 겁니다. 자, 똑같은 물질이라면, 자, 여기다 써볼게요. 같은 물질이라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은 똑같이 구리라는 물질이라면 길이가 길어졌어요. 길이가 길어지면 여러분이 통과하는 공간이 길어지니까 저항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물질이라도 두께가 굵어지면 통과하기 쉬우니까 같은 길이라면 작아지게 되는 거죠. 됐나요? 단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같은 물질의 단면적이 같아야 되고, 그렇죠? 두께가 같아야 되겠죠. 여기는 뭐가 같아야 될까요? 그렇죠.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요 내용을 옆에 빈 공간에 필기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영상을 하나 더 보고 올 거예요. 이번엔 좀 깁니다. 실험 영상인데 왜 꼭 봐야 되느냐? 우리가 이걸로 수행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어떤 영상을 하나 같이 보고 올 거냐면, 자,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앞에서 했던 거예요. 전압이 커져서 밀어주는 힘이 커지면 전류는 어떻게 된다? 네, 커질 거예요. 그치? 근데 밀어주는 힘이 일정해. 밀어주는 힘이 일정한데 방해하는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자, 여기 교과서에 한번 볼게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라는 표현이 있고,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는 약해진다. 요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실험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57쪽에 있는 실험이고요. 실험 깁니다. 어려운 실험일 수도 있는데요. 보고 와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떨어지는 물에 의해 돌아가는 물레방아를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낮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에 의해 돌아가는 물레방아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에 의해 돌아가는 물레방아가 더 빠르게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물의 높이에 따라 압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의 높이를 다르게 해서 물레방아의 속도를 바꾸는 것처럼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도 세기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무엇에 따라 달라질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전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직류 전원장치, 짙게 달린 전선, 긴 니크롬선, 짧은 니크롬선, 스위치, 전류계, 전압계, 실험용 장갑입니다. 여기서 잠깐! 실험 중 니크롬선이 뜨거울 수 있으므로 니크롬선을 만질 때는 실험용 장갑을 껴주세요. 젖은 손이나 젖은 물건으로 회로에 접촉하지 말아주세요. 먼저 전원장치가 꺼진 상태에서 전압과 전류 조절 손잡이를 돌려 눈금을 0으로 맞춥니다. 그리고 전원장치, 긴 니크롬선, 스위치, 전류계, 전압계를 짙게 달린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이때 전류계의 플러스 단자는 전원의 플러스 극 쪽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단자는 전원의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압계의 플러스 단자는 전원의 플러스 극 쪽에, 마이너스 단자는 전원의 마이너스 극 쪽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전류계는 니크롬선의 옆에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니크롬선의 양 끝에 병렬로 연결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단자 연결이 잘못되면 전압계 또는 전류계의 바늘이 반대로 움직이면서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류 전원 장치를 부주의하게 사용하면 감전사고와 화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15V 이상은 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원 장치의 전압을 조절해 전압계의 눈금을 변화시키면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먼저 전압이 1.5V일 때의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고 3.0V로 변화시켜 측정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4.5V 전압일 때의 전류의 세기와 6.0V의 전압일 때의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값을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긴 니크롬선을 짧은 니크롬선으로 바꾸어 전압이 1.5V일 때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고 3.0V일 때의 전류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마찬가지로 4.5V일 때의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고 전압을 6.0V까지 증가시키면서 그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까요?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변하나요? 네,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의 세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압의 증가에 따라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래프로 나타내 볼까요?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2배, 3배, 4배로 하면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비례하여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전압이 같을 때 두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변했나요? 네, 니크롬선의 길이가 길수록 전류의 세기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니크롬선의 길이와 전류의 세기의 변화를 그래프로 확인해 볼까요? 길이가 다른 니크롬선에 같은 크기의 전압을 걸어줄 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다릅니다. 니크롬선의 길이가 길수록 전류의 세기는 줄어듭니다. 이것은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니크롬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전자는 이동하는 데 더 많은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저항이 커집니다. 따라서 저항이 큰 물체는 전류가 약하게 흐릅니다. 즉,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실험을 통해 우리는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는 1826년 독일의 과학자 게오르크 옴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류, 전압, 저항과의 관계를 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류의 세기를 I, 전압을 V, 저항을 R이라고 할 때 이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 실험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굉장히 어려운 실험입니다.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 실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엄청 간단한데 실험 자체를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실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오차의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일상생활에서 살다 보면. 그리고 선생님이 이걸 유튜브로 올리는 이유도 뭘까요? 그렇죠. 정전기 유도처럼 내용이 어려우니까 뒤로 가고 반복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이 학습터에 선생님이 건의도 했는데 아직 그건 반영 전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얻어낸 게 이 9번과 같은 그래프입니다. 9번과 같은 그래프인데, 자, X축, 우리가 흔히 수학 시간에 X축이라고 하죠. 이걸 X축은 전압, 그 다음에 Y축은 세로축은 전류라고 했을 때 전압이 1, 2, 3, 4로 커질수록 전류도 빨간색 그래프만 볼게요. 전류도 이렇게 같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맞죠? 자, 선생님 여기가 1동그라미, 2동그라미 쓰려다가 다음 걸 비교하기 위해서 안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같은 2일지라도 파란색 I는 전류가 여기지만 빨간색 그래프는 전류가 여기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 중에 누가 더 전류가 높나요? 네, 파란색인 I가 전류가 더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즉, 전압이 일정할 때 같은 2라는 전압일 때, 전압이 같을 때 저항은 파란색이 작을수록 전류가 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과학을 하게 되면 그래프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프를 보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데 선생님이 오늘 딱 알려드릴게요. 그래프를 어떻게 보시냐면 X축을 보고 Y축을 봤을 때 X축에 따라서 Y축이 같이 이렇게 쭉 증가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무슨 그래프라고 하냐면 비례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1일 때 얼만지, 2일 때 얼만지, 3일 때 얼만지, 4일 때 얼만지를 보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반비례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나요? 요렇게 생겼어요. 1일 때 높지만 4일 때 이렇게 더 낮게 되는 거. 요런 걸 우리가 무슨 그래프라고 해요? 반비례 그래프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전압이 일정할 때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전압이 같다고 보고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서 여기네? 여기네? 그럼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얘가 더 높겠구나 라는 걸 보시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선생님하고 뭘 해볼까요? 수식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58쪽에 있는데요.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자, 전류의 세기, 흐르는 물의 흐름은 미는 전압에는 뭐 했어요? 비례했죠. 세게 밀면 선생님 세게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굳이 영상을 보지 않았어도, 그 다음에 방해하는 힘이 클수록 작아지겠죠. 저항에는 반비례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야, 전류의 세기가. 그래서 이걸 옴이라는 과학자가 밝혀낸 거야. 그래서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냐면 옴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볼타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볼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전압의 단위였죠. 전압의 단위 볼트를 최초로 이름을 딴 거죠. 볼타의 이름을 따서. 그 다음 앙페르라는 사람이 전류를 최초로 발견을 했어요. 전류의 세기를. 그래서 앙페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I를 사용을 하고요.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그 다음에 옴이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 저항의 단위는 옴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전압의 단위는 뭐? 볼트, 그래서 V.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지만 그냥 I. 저항의 단위는 옴이지만 R, 레지스턴스, 이렇게 R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무슨 관계가 나와? V는 IR에 옴의 법칙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외우실 건 이 V는 IR이에요. 근데 얘가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 전류가 커지면 전압도 같이 커진다. 하지만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작아진다. 그래서 반비례이기 때문에 반비례여서 분모에 집어넣으시고요. 비례이기 때문에 분자에 집어넣어서, 원래 이 식이에요. 원래 이걸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이 분수를 외우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선생님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인데, 그치? 전류를 I라고 쓴다 해서 얘의 단위는 뭐? 암페어. 얘의 단위는 문어 대가리처럼 옴. 얘의 단위는 볼트, V. 그런데 이걸 양변에 R을 여러분이 이렇게 곱하는 거야. 수학 시간에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V는 무슨 R을 만들어내는 거야? IR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옴의 법칙이다. 그럼 뭐? V는 IR.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선생님 중요하다 그랬어요. V는 무슨 R? IR. 이거 만능이에요. 자, 그래프 한번 볼게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였어요. 전압 X축, 전압이 커지면 전류 Y축 같이 커진다. 맞아요?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전류와 전압은 비례 관계다. 우리 이걸 비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비례 관계. 자, 그 다음에 특이하죠? X축이 저항인데 전류는 Y축이에 저항이 커지면 우리 전류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줄어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인데, 이걸 그래프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전류는 저항의 반비례다. 역수예요. 이거 그림 그릴 필요 없어요. 필기하실 필요 없어. 자, 요걸 통해서 우리는 뭘 얻어냈다? 옴의 법칙을 얻어냈다. 근데 여기 특이한 말이 있어요. 여기 뭐 일정이라는 건데, 세 개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없으니까 전류와 전압을 비교할 땐 저항이 일정해야 되고, 전류와 저항을 비교할 땐 전압은 일정해야 된다. 뭐 요런 내용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공식을 알아냈다? V는 그 유명한 V는 무슨 R? IR. V가 뭐? 얘들아, V는 IR만 외우면 안 되겠지? V가 전압, I가 전류, R은 저항인 건 아셔야 되겠죠. V는 IR이에요. 그럼 이제 왜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지 해볼게요. 자,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얘부터. 자,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커진다. 무슨 관계? 비례 관계다. 자, 여기서 확인해 볼게요. 자, 전압이 커지면 전류가 커진다. 전압이 커지니까 전류가 커지게 되겠죠. 당연하겠죠.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줄어들어야 돼. 근데 이 그림에서 보기가 어렵죠. 이 식에서. 선생님, 저는 이 식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것부터 해볼게요. V는 IR인데 뭐가 일정화됐어? 저항이 일정화됐어. 그럼 R을 지워봐.
그럼 V가 곧 뭐예요? I죠. V가 커졌어. I도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식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V는 IR인데 V는 IR인데 V가 일정해. 그럼 V를 지워봐. 그러니까 숫자 1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운다는 것보다는 숫자 1이라고 생각하는 게 쉽겠네요. 숫자 1이라고 하면 I는 R분의 1이 되는 거 보여요? 양변에 얼마를 곱하면 R분의 1을 곱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R이 없어지면서 R분의 1이 남겠죠? 그러면 I는 R이 커지면 I는 줄어들어야 되는구나. 분모가 커지면 숫자가 줄어들잖아. 얘들아 2분의 1이 커요? 5분의 1이 커요? 2분의 1이 더 큰 거. 분자의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의 숫자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죠. 되셨나요? 선생님이 퀴즈를 내주긴 하는데 퀴즈를 내주기 전에 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퀴즈 문제 다음 시간에 다시 풀긴 할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전압이 얼마? 15V. 저항이 얼마? 5ohm입니다. 이때 전류에 흐르는 뭘 구하라? 암페어를 구하라. 그럼 뭐 무조건 V는 IR을 쓰고 봐. 먼저. 근데 V가 얼마래? 15V. I는 모르는데 R이 얼마래? 5ohm이래. 얘들아, I는 얼마일까요? 5분의 15 얼마? 3A 된다. 이렇게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퀴즈 세 문항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